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여사 사무소 장만익 행여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이제 종합소득 신고와 관련돼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영주 자격을 신청하시려고 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관련돼서 이 소득 금액이 어떻게 확인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주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이 소득 금액을 합산하는 거가 작년에 2022년 9월 달에 바뀐 새로운 양식으로 어떻게 보여지나, 그러면은 내가 영주 자격을 신청할 때 소득 금액을 어떤 식으로 보여야 되고 그 요건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제 한 달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자,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이제 종합소득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아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봤던 게 이제 근로소득이 되어 있고요. 뭐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 근로를 하는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5월 달부터 전년도 소득이 소득 금액 증명을 통해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금액 증명원은 제가 이전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홈택스에서는 5월 1일부터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시간제 근로를 했다. 아르바이트다. 시간제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일정 금액을 이제 근로소득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제 근로를 하게 되면 이제 4대 보험이 일반적으로 가입이 되는데, 4대 보험 중에 이제 연금은 제외하고 3대 보험이 일반적으로 되는데, 통상적인 일반적인 시간제 근로는 이제 국민고용이라든가 고용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료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를 시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3.3% 세금으로 계산을 해서 이게 종합소득으로 빠져버립니다. 근로소득 중에서도 똑같은 시간제도 근로소득이었잖아요. 똑같은 시간제 근로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간제인 경우에 국민고용보험, 의료보험이나 산재가 가입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네, 그냥 소득 과세 대상으로 빠져버립니다. 이게 이제 2022년도에 나온 이제 개정 후의 양식입니다. 개정 후의 양식은 좀 빨간색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이제 적용되는 게 실제 적용이 이제 작년부터 이 양식으로 바뀌었고, 이제 시행된 이후로 2022년도 근로소득은 이제 5월 1일부터 처음으로 이 양식이 적용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여기 밑에 보면 연말정산을 해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한 것만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근로소득에 합산이 됩니다. 이제 연말정산한
이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한 소득은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연금소득, 종교인 소득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여기에 지급받은 총액으로 이제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또 소득 금액은 이제 세금을 제외한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뭐 E74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 F2 비자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F2R도 해당되고 F2-7도 해당되고 F299도 해당이 됩니다. 이 영주 자격을 신청할 때는 네, 이것도 당연히 근로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자, 문제는 종합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합소득에 보더라도 아래에 나와 있는 사업소득, 또 밑에 나와 있는 근로소득, 연금, 기타가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2022년도에 근로소득이 4천만 원이다. 그런데 이 종합소득하고 근로소득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때 확인한 차이점은 어떤 것이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근로소득은 이 근로소득을 세금을 제외하기 이전에 근로소득이 100%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E74, F2R, F2-7, F299, F5 비자를 신청할 때도 이 근로소득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근로소득은 100%가 인정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사업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은 개인소득입니다. 개인 사업자라고 일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만약에 소득이 있어 버리면 추후에 나오는 소득 금액, 이 합산 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F7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로도 하고 개인 사업을 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100%가 인정이 되고, 개인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한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과세에 따라서 소득 금액에 따라서 본인이 실제로 받는 여기 나와 있는 소득 금액. 그래서 소득세로 신고되어 있는 금액들은 여기 보이는 소득 금액으로 빠져서 실제로 사업이 2천만 원, 그다음에 근로가 2천만 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본인의 수입은 사업으로 얼마, 근로로 얼마 이렇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종합소득세는 소득 금액만 해당되기 때문에 확연하게 줄어든 이 금액을 합산한 이 합계 금액이 추후에 종합소득 후에 이 F2 또 F5로 할 수 있는 종합소득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합소득은 본인이 일한 것보다 적게 나옵니다. 특히 사업을 하거나 3.3%를 일반적으로 떼는 일을 본인이 했다. 그러는 경우에 종합소득은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자, 이번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릴게 영주자격 신청에 관련돼서 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영주자격 신청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F5 1 비자가 있고 F5 10, 이 크게 두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F5 10 비자는 GNI의 2배 소득이고 F5 10은 GNI의 1배 소득입니다. 지금 2021년도 확정된 GNI가 4,048만 2천 원입니다. 아니네요. 4,048만 2천 원 이렇게 돼야 맞죠? 그래서 요거는 아니고요. 자, 4,048만 2천 원인데 2022년도에 그 확정된 GNI는 6월에 발표가 되고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된 GNI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7월 이전에 신청을 해야 2021년도 소득으로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올해 3월 달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거가 이제 잠정 GNI가 4,2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7월 1일 날 적용되는 6월 달에 발표된 거는 제가 볼 때는 4,300만 원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F5-1 비자 같은 경우에는 7월, 올해 7월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제 2021년 확정된 GNI를 적용하기 때문에 8,100만 원, 4,050만 원 기준을 하게 되면 곱하기 2 하겠죠. 그러게 되면 8,100만 원 정도가 GNI 2배 소득이 됩니다. 8,100만 원 정도 GNI 2배 소득이 되는데 7월에 넘어가게 되면 이거보다 엄청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F5-1 비자의 장점은 배우자 합산이 가능하고요. 배우자 합산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일 거주지에서 거주해야 됩니다. F5-10은 크게 세 가지로 볼게요. 해외 첨단 기술 분야 또는 국내 이공계 학사 또는 국내 석사 이상으로 볼 수 있어요. GNI 한 배는 동일하게 7월 이전에 신청하게 되면 2021년도 확정된 GNI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7월 이후부터 7월 달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2022년도 확정된 GNI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들은 명확하게 시간을, 타임대를 잘 맞춰서 신청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F5-10 비자는 배우자 합산이 안 됩니다.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F5-1 비자는 GNI 1배, F5-10 비자는 F5-1은 GNI 2배, F5-10은 GNI 1배인데 소득 금액을 산정을 할 때 F2-7 비자는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뭐 취업도 문제없이 하고 있는데 이게 뭐 2군데 이상인 경우에 정말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종합소득 대상 올해 7월에 종합 이제 소득 금액이 나오는데 소득 금액 증명원상의 종합소득으로 빠져버리는데 이 종합소득으로 빠졌을 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총체적인 종합소득인 이 부분에 나온 금액만 확인되기 때문에 본인이 일한 것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의 세금, 그러니까 소득이 종합소득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잘 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도 종합소득 신고 타임이 5월 1일부터 시작한다. 그 부분 말씀드렸고, 영주 자격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으로 영주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종합소득을 이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굉장히 큰 힘을 빌어서 제가 7,500명 가까이 됐네요. 아직도 8,000명 되려면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들 8,000명 될 수 있게끔 좋아요, 또 구독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종합소득 신고 관련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고, 이 종합소득 신고에 따라서 이제 종합소득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종합소득은 선생님들 또 외국인들께서 실제로 번 금액보다 상당히 적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영주 자격을 신청을 할 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visainkorea장인.com 행사사무소의 장만직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